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7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공은 당신 것 132페이지예요. 밑으로 실제로 여기부터 6번째 줄이죠. 네. 실제로 일을 망쳤을 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는 일생 동안 여러 번 거액을 벌었다 잃은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홀 위치를 알아내려면 꼭 맨홀에 빠져봐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일을 배우는 방식이고 그런 방식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영원히 이해한다는 장점이 최소한 있습니다. 또다시 잘못된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맨홀 위치를 알아내려면 그러니까 맨홀 위치를 알아내려고 하면은 먼저 경험해봤던 분들이 계세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맨홀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하면 되는데 근데 아직 맨홀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죠.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 경험을 많이 하시거나 항상 뭐냐면요. 의식을 따라가야 돼요. 선생님 그러셨거든요. 의식을 따라와라. 의식. 의식을 따라오다 보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안내하다가 나중에는 신이 주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있어요. 여기 달 좀 봐, 달 좀 봐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을 쳐다보더라, 나를 보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식을 따라가는 거, 그죠? 의식이 높은 분들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 신념대로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신념 체계가 아직까지 저도 경험을 좋은 어떤 제가 하고 있는 위치에서의 경험을 했지만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멘붕이 왔었죠. 근데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의식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의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의식 500 사랑, 기쁨, 평화가 누구인지 175의 자부심에 걸려 있는 것인지 내가 자부심에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안 보여요. 내가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맞죠. 조금 의식이 달라져서 조금 뭔가 경험을 새롭게 했어요. 전보다. 그럼 내가 했다라는 자부심이 들어가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맨홀에 빠져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신념, 믿음 체계 밑에 뿌리에서 완전히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념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맨홀 흠에 빠져봐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그런 경험을 하죠. 근원적인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대로 버려질까 봐 버립니다, 미리. 그래서 또 버리려고 좋은 인재들을 버리려고 계속 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의식 공부를 통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버리고 있는 행위를 알고 있고 다시 재맥락하고 재맥락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식을 따라가는 거죠. 의식을 따라가면서 의식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상이 아니더라는 거를 제가 이제 자꾸 알게 돼요.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저도 의식을 안내하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안내하고 제일 높은 의식, 우리는 본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의 신이 주신 그 능력을 따라간다면 그 능력에는 똑같이 못해요. 기대는 마음이 있죠. 똑같이 못하거든요. 그 능력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사람들의 능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식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식이 되어간다는 거죠. 의식이 높아지면. 기대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저도 느껴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자꾸 신념을 재맥락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 한마디 했던 그 말에서 내가 뭔가 막 더 아이디어가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조합이 되면서 뭔가 저에게 선물로 막 오는 거. '아 감사해야 되겠구나. 진짜 감사해야 되고 정말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몰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꼭 빠지셔야 하는지 아니면 빠지기 전에 의식을 따라간다면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나의 했던 경험들은 매몰에 빠져서 또 빠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배우는 방식 그러니까 문제는 없지만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 영원히 이해한다는 장점 계속 또 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푹 빠져버리는데 나중에는 이해하는 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어 잘못된 또다시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게 희박해졌을 때는 시간이 내가 소요가 된 뒤에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참 제가 요새 참 진짜 감사한 게 사업을 22년 했지만 이제서 뭔가 감이 잡혀지는 느낌이 '야 내가 의식이 되지 않아서 그게 안 보였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내가 의식이 안 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저는 어떻게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의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식을. 의식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의식을 따라가 보십시오. 높은 의식에서 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의식 공부를 하고 의식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가는지 의식 공부를 하지 않는 곳에서 그냥 있는 곳에서 세상에서 있는 곳에서 그쪽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모든 사업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직장에 취직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의식을 따라가야 된다. 사업과 의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의식이 되어야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대실수의 가치는 남은 생애 동안 같은 실수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대실수의 가치는 뭐예요? 남은 생애 동안 같은 실수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러려면 신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저도 이제 신념 때문에 이런 계속 신념대로 살고 있죠. 신념. 내 믿음 어릴 때 3살 이전에 내 믿음대로 세상을 살고 세상에 평생 고통스럽게 신념 때문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의식을 따라가야 되고 내 실수를 저지르려면 그 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장에서 다룬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 파워는 호의에서 나오고 파워는 뭐야? 친절한 마음씨가 있지만 그게 정말 진심으로 파워에서 나오는 건지 뭔가 이 200 이하의 포스에서 나오는 친절도 있어요. 그 포스와 파워의 그 친절성이 다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느낌이 잔잔하게 애잔하게 남는데 그것이 내 신념에 맞춰서 나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 드러나는 게 그걸 구별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워는 호의에서 나오고 호의는 이미지와 결부됩니다. 호의를 망치면 이미지를 망치고 진정한 성공은 파탄을 맞이합니다. 전 참 감사했던 게 정말 선생님의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이쪽 길로 가야 된다." 더 많은 외부에서 봤을 때 엄청난 큰 성공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모르는 선생님의 그 친절, 제가 아닌 제 파트너들에게 제가 같이 함께 가신 분들에게 친절을 베푸신 그 호의, 파워에서 나오는 호의라는 걸 제가 뭔가 느끼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파워에서 나오는 호의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항상 현금이나 자본금보다는 신용 등급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현금이나 자본금은 있다 없다 하지만 신용 등급은 영원합니다. 신용이 좋으면 수표를 발행하는 것만으로 궁지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12가지는 됩니다. 그 사이에 붙는 이자는 소득 공제가 되어 세금을 덜 내니 궁지에 몰린 일이라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용 한도가 충분하면 소득 공제가 되는 이자만 지불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현금, 유동성이 이자 지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확장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잘못 추측했음을 알게 됩니다. 재정적 능력은 신용에서 나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에는 감명받지 않지만 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 것에는 감명받습니다. 돈을 조달할 때 담보가 되는 것은 진실성과 평판, 가치, 자산입니다. 저는 계약서도 없이 주요 기업들에게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옛말의 계약서는 그 계약서를 적은 종이만큼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그 가치가 우리의 거래 중인 사람들의 진실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성이 없으면 애초에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소를 당할까 봐 우리를 정직하게 대할 뿐이라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사업의 세계 전체가 이런 무대에서 돌아갑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타인에게 너무나 유용한 존재라 그와 거래하려는 사람들은 대금 결제 약속이 틀어지지 않도록 알아서 챙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유유상종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비슷한 사람들을 절친한 관계로 끌어당깁니다. 진실성이 강한 사람들은 서로 거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입니다. 챔피언은 다른 챔피언을 알아봅니다. 챔피언은 챔피언을 알아보는데 겉에서 드러나는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의식을 따라가서 의식 안에서 끌개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표면적인 것을 보고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겉모습과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면의 의식에 끌개장에서 끌려온다. 그런 것들이 진실성, 신뢰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대로 보면은 참 그게 세상의 아이러니한 게 내 믿음대로 모든 것들을 보잖아요.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도 내 믿음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게 내 믿음이 99.9% 아직 근원적인 뿌리가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면 99.9%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의식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대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두기에서 아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해군에 입대하여 실제로 일본군과 싸웠던 호킨스 박사가 1991년도에 쓴 내용입니다. 실패에서 벗어나 재기한 사례 중 하나로 전후 일본 경제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의 수정 요청을 받았으나 이미 돌아가신 호킨스 박사를 대신하여 임의로 고칠 수 없기에 그의 글을 그대로 남깁니다. 부디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호킨스 박사는 용서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적들을 용서하는 일은 그 자신에게 진동을 일으킵니다. 너무 이게 지금 91년도에 쓰신 글이거든요. 그랬던 걸 지금 거진 30년 가까이 지금 이제서야 이제 나왔어요. 올해 이제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이제 책이 나오면서 30년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바뀐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일본 같은 경우 그때는 좀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감안해서 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들을 용서하는 일,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적들을 용서하는 일은 나 자신에게 진동이 있다는 거야. 그 적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를 저도 끊임없이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저 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내 생각 안에서 내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했었나? 끊임없이 지고 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나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더 받아들여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 내 안에 진동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네, 느낌이 짠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세기 최대의 어리석은 실수 하나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실수에서 회복하여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서게 한 중요한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최악의 전범 국가로서 패망한 처지에서 벗어나왔고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국제적인 망신에서 벗어나왔습니다. 명예와 발음이 안 되려고 그래요. 명예와 자부심을 그토록 중요하시는 국가에 명예와 자부심을 그토록 중요시한다는 것은 175의 나라 국가의 의식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식도 있고요. 우리가 그 의식을 볼 줄 안다면 참 그런데 의식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대로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게 그래서 선생님이 끊임없이 경제를 말씀하시는데 정치인들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알아봐라. 그럼 정치인들 어떤 누구를 뽑아야 어떻게 된다는 걸 끊임없이 목 놓아 얘기하신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돈에 대한 신념이 바뀌려고 하니까 저 의도를 알겠는데 아직도 정치인 얘기하는 거 뭐 그놈이 그놈 아니야 하고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정치하면 머리 아파. 그게 왜? 돈, 머리, 경제 머리 아파. 돈 머리 아파.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의도를 알겠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대통령 뽑을 때가 다 됐는데 그냥 목 놓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 일본이 명예와 자부심을 그토록 했더라면 175죠. 포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많이 한국이 당했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엄청난 굴욕과 패배를 안겨주고 위신을 추락시킨 최악의 수치에서 벗어나왔다. 최악의 수치에서 벗어나왔지만 통치자의 의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식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다시 또 패망하는 거를 또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거기 벗어난 것만 나왔어요.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의 처지는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억류되어 미국판 강제수용소에 끌려갔던 재미 동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다수가 충실한 미국인이었음에도 적국 국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종과 피부색이 분리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재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자탄이 떨어져 수십만이 비명 행사하고 그 충격의 여파가 일본 국민 전체의 감정을 관통한 일은 제외하더라도 말이죠. 여기까지는 국가 간의 군사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업적 차원에서는 어땠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일본제는 웃음거리였습니다. 일본제는 싸구려 모조품, 흔히 빠진 물건을 뜻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큰 돈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제는 우리 일제라고 하죠. 일본제는 우수한 제품을 보장하는 말입니다. 제가 TV를 산다면 소니가 아닌 제품에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다시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선두권에 있습니다.
일본식 기업 구조와 사업 방식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연구합니다. 그들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빨리 제기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공동체로서 일본 국민들은 성공했습니다. 국가로서도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본에 나타났을까요? 일본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일본 국민들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인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털어놓되 엄살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본인들이 몹시 쓰라리지만 중대한 교훈을 얻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통을 직면하는 의지. 이번에는 방향을 다르게 정렬한 진실성을 가지고 쓰라린 교훈을 간직하여 재기에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다른 원칙을 따랐습니다. 자만심이 아니라 탁월함에 헌신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게 뭐예요? 자만심이 아니라 자만심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탁월함에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나중에는 진짜 그런 얘기가 중간에 들렸었어요. 진짜 제품은 일제가 좋다. 정말 꼼꼼하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코끼리 밥솥인가요? 막 그 일본 어디 여행 가면 엄청 사가지고 오고 막 그죠? 일본 주방 제품들 사가지고 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요거 이제 30년 전이고 지금은 아마 예전에는 막 한참 그때 요때 한참 막 코끼리 밥솥 사오고 그랬을 때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뚝 떨어졌는데 그게 아마 이 그 대통령에 의해서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의식이 탁월함을 있었는데 헌신했는데 그게 또 자부심이 근본적으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부심이 또 없어져야 되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경제를 이끌고 국가 간의 어떤 대국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뚝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전에 혹시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되었지만 끝까지 잘 되었나를 보셔야 돼요. 끝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나. 그게 나의 신념 체계다. 믿음 체계다. 그러면 또 새로운 일을 또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왜 그랬는지 끝까지 내가 직면해서 볼 수 있어야 새롭게 하는 일도 제대로 직면해서 다시 내 마음을 바꾸어서 진짜 진심으로 진실성 있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앞전에 했던 일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아니다 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완전 요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잘 될 때 그 가게 자영업도 잘 될 때 다른 데 넘기고 이러잖아요. 잘 될 때 넘겨야 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잘 될 때 안 넘겨요. 욕심이 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파산을 이제 내가 맡게 되죠. 잘 될 때 넘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을 맞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끝까지 봤을 때 내가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끝이 내 신념 체계에서 작동된 것이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만심 175가 아니라 뭔가 탁월함에 헌신을 했었다. 그렇죠? 그 결과로 이제 일본인 하면 탁월함이나 디테일 완성을 위한 디테일 완성을 위한 헌신이 떠오를 정도가 되었고 이는 제품의 신뢰성을 주거나 교체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의 디자인을 바꾼다는 것은 그 제품의 품질을 정말로 개선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기존의 제품을 구식으로 만들려는 속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품질을 개선하면서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품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겉만 바꾸죠. 옛날에 제가 사업하는 데서 지금 어떤 성공한 분이 계신데 무슨 치킨이라고 있어요. 영모시 치킨. 여기도 다니시고 막 그랬던 분이 계세요. 그 전에는 화장품 회사를 다니셨구나. 깜짝 놀랐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겉모습을 바꿔 가지고 막 한 40-50만 원 했던 것들이 막 이 150만 원 막 100만 원이 막 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그냥 저는 이걸 제가 하고 있는 일 봤다가 안 하고 이걸 하신 거예요. 여기서 성공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보시더라고요. 안에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겉모습만 한 100만 원이 바뀌고 이 겉에 있는 모양 디자인만 바뀌어 갖고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오신 케이스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사업 설명 같은 거 들어보시면 그분이 요새는 안 하세요. 이제 저나 하시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하셨으니까. 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게 이제 근데 진짜 그분 진실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실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런 인식에서 그들의 진심과 사리에 맞게 일하려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세상 누구도 그런 과거를 다시 겪고 싶지 않을 것이고 이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웁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면, 그렇죠? 겉에 포장지, 디자인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많이 맞아요. 그냥 옷만 바꿔 입고 뭐가 겉모습이가 아니라 내 내면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겉모습은 추가다. 내 내면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내면의 의식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그들의 능력과 의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능력, 똑똑하게 공부 잘하는 것도 지식적인 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래서 잘 보시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서울대 출신인데 누구는 성공을 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않았는 거는 똑똑함의 지식을 신이 주신 능력으로 갖고는 있지만 그 의식을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의식이 높으신 분이 계시고 내가 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멈춰져 있는 분은 성공이 안 될 것이고 뭔가 의식이 높은 헌신하고 그런 부분을 알면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신 거라는 거. 그 능력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감사한 게 그 능력과 능력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작더라도 부족이 아니라 작더라도 다 틀리더라. 능력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참 좋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겉모습이 아니다. 자꾸 눈 때문에 오감 때문에 속는다 하셨어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속는다. 그렇죠? 오감 때문에.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내면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나의 내면의 의식을 보셔야 되고요. 의식을 따라가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의식을 따라간다면 이 생에서 너무도 한 생 정말 잘 사셨다라는 거. 의식을 꼭 따라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크릿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크릿 하는 날인데 뭐 이제 양성이신 분들은 안 오시고 또 자가 키트로 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하고 15분 있다 기다렸다가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출발해서 오셔야 미리 기다리고 또 이제 그 강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행복하게 우리는 그냥 그저 진짜 풍요롭구나. 오늘 원하는 거 마음대로 시크릿 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수다 떨고 뭐 하는 날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걸 시크릿하고 이루어내는 그 에너지장에서 나 혼자 할 때와 높은 에너지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장을 펼쳐놓은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충분히 여러분들 시크릿을 이루시고 그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